신부전증으로 투석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의학적으로는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주치 의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정말 생명을 잃어가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참 동기는 이분이 정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먹기 힘들어지고 자꾸만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면서 쓰러지니까 갑자기 왜 이러지 몸살이 왔나 하고 집에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더 힘들어지니까 병원을 가보자고 해서 정읍에 있는 개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화불량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면 어떤 만성 피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약을 지어줘서 먹고 해도 아무런 차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차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병원이 새로 오픈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부산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더니 부산에서 검사를 해보고 투석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부산에서 동생한테 피해를 너무 끼칠 것 같아서 울산에 가서 하겠다. 울산이 친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겠다. 그래서 울산대병원으로 울산 쪽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검사를 하고 투석을 해야 한다 해서 투석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투석을 하러 갔더니 병실이 없어서 특실로 입원을 해가지고 투석을 받으려고 했는데 3일간을 기다려도 투석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주치의사한테 가서 왜 투석을 안 해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치의가 하시는 말씀이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가지고 도저히 투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퇴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퇴원을 하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나 살 수 있느냐? 3개월 정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병실에 와서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저는 그때 너무 착잡하고 냉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퇴원 좀 소술 마치고 이제 여동생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본인은 울음도 나오지도 않고 마음도 그냥 착잡하게 가라앉는 그런 심정이었고 형제들은 이제 용한 곳을 찾으려고 용한 선생님을 만나려고 백방으로 여리저리 알아보고 하던 중에 박달재 그쪽에
용한 기치로 선생님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보자고. 그래서 그쪽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쪽에 가서 펜션을 하나 인근 부근에다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기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금도 느낌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수치가 좋아졌나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신장 수치가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달재에 와서 이거 안 낫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 달간 관리를 받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해보면 좋아질 겁니다. 더 관리를 해보자고 해서 한 달간 더 또 관리를 받고 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여전히 좋아진 것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신장 수치는 그대로 4에 머물렀었고 이제 남은 한 달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 사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적막한 속에서 본인이 세상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동거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가지고 동거인한테 미안해서 동거인 앞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주려고 농협에 찾아갔는데 농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농협에 상무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많이 불편하시냐고 물으니까 보험 안 들어줄까 봐서 나 아픈 데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상무님이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고는 이분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저에게 전화가 이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과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로 이분은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그냥 앉아도 눕고 일어서도 쓰러질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던 분입니다. 혼자 정말 움직이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한 번 관리를 받고 또 2번 관리받고 3번 관리받고 이러면서 조금씩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죽을 끓여서 조금씩 먹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받고 또 보름 받고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고기를 조금 먹을 수 있었어. 저거 식당에 같이 가가지고 백반을 먹고 몇 숟가락 미역국에다가 말아 먹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호전된 것이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반 공기 정도는 먹을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의사 말대로 이야기하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죽고 병원을 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신장 수치가 8로 증가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밖에 없던 신장 수치가 8로 된 겁니다. 의사도 깜짝 놀란 겁니다.
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뭘 먹었느냐, 뭐 운동을 많이 했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느냐. 그래도 고객은 박사님이 좋은 약을 지어줘서 박사님 지어준 약 먹고 조금씩 호전되네요, 이렇게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동안 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 수치가 12로 변했습니다. 점점 의사가 놀랄 정도로 호전이 돼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또 4가 올라가고 16이 된 거예요. 의사가 너무 신비로워서 좀 비방을 할게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본인은 박사님이 지어준 약밖에 먹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시는 말, 이 약은 그렇게 낫게 해주는 약은 아니다. 이 약은 신장 수치가, 죽었던 신장 수치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약은 아니다. 이 약 때문에 좋아졌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환자가 그럼 낫지도 않는 약을 왜 나한테 지어줬느냐, 의사한테 반문하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나빠지지 말라고 지어준 약이지 낫게 해주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장 수치가 20이 됐습니다. 의사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달에 또 가서 재니까 24가 돼서 이제는 신장약은 빼도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박사님 나한테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을 때 내 마음 어떻겠느냐고, 그런 사람이 왜 나한테 뭘 물어보느냐고, 나한테 뭘 배우고 싶느냐고 하고 의사를 쏘아붙였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완치돼서 잘 살고 계시면서 또 완도까지 또 저한테 치유받으러 오셨습니다. 8시간 운전을 하고 완도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완도에 오셔서 또 모텔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닷새 동안 저한테 치료를 받고 간 사례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